안녕하세요. 자, 오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톱 스쿨 석박사 통합을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의 주제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 꼬맹이들 지원자들이 그러니까 SOP, Statement of Purpose 어떤 분야에 내가 하고 싶다 이런 거를 쓸 때 박사 하는 내내 나를 따라다니고 전혀 다른 거를 바꿀 수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케이? 자신이 제일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가 있긴 해. 근데 석사 다닐 때 그 다른 분야를 했어. 혹은 옆에 지인들이 이 분야가 핫하니까 이쪽으로 가. 이거. 그럴 때 제가 항상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SOP에다가 쓴 내 관심사가 평생을 따라다니고 그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 학교들은 플렉시블하다라는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사님. 네, 맞습니다. 제 경험상 제가 썼던 그 SOP에서 제가 이런 연구를 할 거다 했던 연구와 제가 실제로 한 연구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한 몇 프로 정도 차이 나요? 제가 SOP에 썼던 연구 내용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완전 새로운 연구였고요. 교수님께서 SOP를 보시고 얘가 이런 거에 관심사 정도만 있구나 정도만 파악을 하셨고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제가 그 학교에 가서 그 교수님이 하는 연구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교수님께서는 좋아해 주셨습니다. SOP를 되게 구체적으로 쓰셨죠? 네. 그러면은 그거를 관심을 갖고 어떤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교수님이 연락이 오신 거죠. 인터뷰. 아, 네. 그러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 그분이 어드바이저가 되신 거죠. 아닙니다. 학교에서 어드미션에서 제 SOP를 읽고 저를 박사과정생으로 뽑는 교수님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연구 교수님들의 대상은 또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꼭 1차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SOP를 보고 이 학생 정도면 우리 학교 와서 우리 과에 와서 수업할 정도가 되겠다 해서 뽑았지만 제가 굳이 제 SOP를 읽은 교수님을 따라가서 이렇게 연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모든 교수님의 연구를 보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새로운 연구 쪽으로 찾아가서 연구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어드바이저하고 매칭하는 거는 학교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인터뷰한 분이 어드바이저가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참고로. 그래도 예를 들면은 갓 가셨을 때 그때는 SOP에 쓴 게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쵸.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제가 SOP에 썼던 내용에 좀 매치가 되는 교수님 랩에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막상 가서 랩 생활도 해보고 연구하는 방식도 익히다 보니 내가 여기서 5년 동안 할 연구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으면은 졸업도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교수님을 저는 찾았던 것 같습니다. 랩의 교수님이 막 인간적으로 막 상처받고 막 어떻게 네가 다른 교수한테 갈 거야 막 이러셨나요? 아닙니다. 원래 처음 2, 3개월은 그 서칭하는 기간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 플렉서빌리티를 주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도 A라는 랩을 갔다가 그 다음 B랩 갔다가 그 다음 C랩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플렉서빌리티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 다니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랩을 옮기셨죠? 네. 그 다음에 그 랩에서 계속 졸업할 때 계셨죠?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관심사가 교수님 관심사하고 조금 메인이 아닌 경우도 교수님의 리액션은 어떠셨어요? 교수님을 좋아하셨습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하는 그 메인 분야도 있지만 학생이 잘하는 엑스퍼티를 갖고 와서 교수님이 잘하는 엑스퍼티랑 결합시켜서 새로운 시너지를 창조하면서 새로운 분야로 가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교수님이 하지 않는 마이너한 분야라도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교수님의 어떤 능력과 본인의 능력을 잘 결합시켜서 하는 연구를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 교수님이 이쪽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다른 동료 뭐 다른 대학교든 아니면은 그러니까 다른 대학원이든 같은 학교의 다른 동료 교수가 이쪽을 더 엑스퍼트야 해가지고 그분하고도 이 프로젝트는 가서 해 이런 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던 랩에 있어서 교수님께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교수님이 엑스퍼티가 조금 부족하셔서 다른 교수님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두세 명의 교수님과 함께
제가 실질적으로 하는 실험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같이 조인트 프로젝트로 해서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거의 반 이상은 됐던 것 같습니다. 반 이상이요? 박사 얼마 동안 하셨죠? 석박사 동안? 4년 반이요. 4년 반. 그러면은 1년 동안은 가서 코र्스워크 하고 네. 그러면은 이게 3년 6개월 동안의 반을 그렇게 내 아드바이저가 아닌 교수들하고 조인트를 하신 거예요? 그쵸. 저는 조인트 그 어드바이저로 이렇게 멘토십을 받았는데, 뿐만 아니라 뭐 조인트 멘토십이 아니어도 다른 그 연구가 다른 교수님과 연계이 된다면 인볼브 돼서 같이 그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을 보시면 프로페서 이름 들어가는 부분이 제 어드바이저들도 있지만 같이 공동 연구를 수행한 교수님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조인트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공동으로 연구를 한 교수님 수는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제 어드바이저 2명, 그 다음에 공동연구 교수님은 한 2-3명? 3명 됩니다. 아드바이저가 2분이셨어요? 네. 그게 흔한 일인가요? 흔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레어하지도 않습니다. 왜 2분이셨죠? 제가 하려는 부분이 한 사람의 엑스퍼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엔지니어링 교수님의 엑스퍼티도 필요했고, 또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쪽에 엑스퍼티도 필요했고, 또 제가 가져갔던 케미스트리 엑스퍼티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어우러서 그 해야 하는 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저는 어드바이저가 2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플렉시블하네요. 어드바이저 수를 늘려줄 정도까지. 그리고 제 전공과 맞지 않는 교수님이 제 어드바이저였습니다. 저는 케미스트리 학과 대학원생인데 제 어드바이저 교수님의 소속은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소속이었고 엔지니어링 소속의 교수님이었습니다. 꼭 자기 과 교수가 아니어도 다른 과 교수여도 제 어드바이저가 될 수 있습니다. 와우. 얼마나 플렉시블한지 뭔지 알겠죠? 그래서 타대에서 원하는 수업 같은 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청강 같은 거 한 거. 들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수가 너 왜 왔어? 이래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웰컴입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에 대해서 관심사를 갖고 막 얘기할 때 어떤 교수도 예를 들면은 너는 왜 이렇게 관심사가 많니? 하나에 집중해. 이런 얘기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습니다. 대신 인커리지예요? 엄청 인커레이지 합니다. 하나만 해, 너가 하던 것만 해 라고 얘기하는 분위기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딱 듣고 계신 분들이 어떤 면에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뭐냐면은 진짜 운이 좋구나.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났구나. 근데 박사를 하고 있거나 졸업을 했던 그런 친구들도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이런 플렉시빌리티 경험이 님이 경험한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극단적으로 플렉서블한 케이스인 것 같긴 한데요. 왜냐면 제 전공이 아닌 교수님들을 어드바이저로 뒀으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전공 교수님들을 어드바이저로 두는 경우가 많이 흔하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어드바이저한테 다른 거 해보고 싶다, 요 프로젝트 해보고 싶다 해도 진짜 외국은 웰컴이라고 할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졸업한 지 얼마 되셨죠? 졸업한 지 5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은 어머 5년이면 이거 옛날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 이런 문화가 더 퍼지면 퍼졌지 한 가지로만 몰두하는 그런 문화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에서는 학부까지 다니셨죠? 네. 학부 연구원으로 계셨죠? 네. 그때하고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그럼요. 그때는 화학과 출신이면 화학만 해야 됐고 화학 쪽으로만 생각을 해야 됐던 그 리지드한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미국 가서는 그런 게 전혀 없이 되게 플렉서블하고 되게 이지고잉한 분위기에 저는 더 매료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지금 SOP 내가 그냥 머리 쥐어짜면서 지금 연구할 거를 막 잡고 막 그런 꼬맹이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지금 SOP를 통해서 본인이 이러한 연구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적으신 구독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꼭 그 대학원 가시더라도 꼭 그 연구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드바이저한테 이렇게 나는 이러한 연구를 할 거다 했을 때도 교수님께서는 SOP에 적은 내용을 왜 안 하고 새로운 연구를 하려고 하니? 라고 면박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인커레이징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정돼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사는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석박사 기간은 아주 긴 시간이니까 성장하는 만큼 관심사, 호기심이 있는 것도 많아질 수도 있고 그쵸. 그렇죠. 그리고 얘기도 잘만 하면은 이 어드바이저가 나하고 안 맞으면 다른 어드바이저에 간다 그래도 그 어드바이저가 아주 이걸 개인적으로 막
나한테 모멸감을 준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어드바이저 바꾸는 건 쉬워요? 초반에 바꾸는 거는 괜찮은데 입학하고 1년, 뭐 6개월에서 1년 내에 바꾸는 건 괜찮지만 뭐 2, 3년 지난 다음에 바꾸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힘든 건 아니라 그쪽으로 하니까 아니면 다시 또 다른 연구를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현실적인. 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대학원 정하는 과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출신 학교 과에만 이렇게 한정돼서 어드바이저를 정하지 않아도 되고 거기에만 한정돼서 과를 정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거에만 좀 더 집중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잘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꼬맹이들이 듣고 싶은 얘기들을 너무 명확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 하나, 둘, 셋! 화이팅!